1월 30일 단 하루 여러분의 계좌에서 15%가 증발했습니다. 4,763달러. 혹시 인베스팅닷컴에 찍힌 이 숫자를 보고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만약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지금 당장 공포에 질려 금을 내다 팔고 있다면 당신은 세력들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겁니다. 4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락장입니다. 실물 금값이 하루 만에 9.5% 내리꽂혔고 고점 대비로는 무려 15% 가까이 무너졌죠. 그동안 금은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바닥에서부터 18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높게 솟아오른 이 거대한 황금탑은 사실 아주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너무 높게,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쌓아올린 모래성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쏟아져 내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팩트부터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겁에 질렸던 4,763달러라는 숫자는 가짜입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난을 쳐놓은 선물 정상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현물 가격은 4,895달러에서 방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공포스러운 가짜 숫자에 홀려 패닉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이 탐욕스러운 고래들의 입속으로 고스란히 헐값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업으로 삼아온 제 입장에선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적 같던 금값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조정을 받았을까요? 시장의 이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쉴 새 없이 가속도를 붙이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단 한두 달 만에 30%가 넘는 수익을 낸 단기. 투기 세력들에게 지금의 금 시장은 서둘러 차익을 챙기고 떠나야 할 사냥터였습니다. 그들은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 미친 듯이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뒤늦게 조급함에 빠져 빚을 내서 뛰어든 투자자들, 즉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위태로운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당하며 끝을 모르는 폭락이 연출된 겁니다. 시장은 결코 비정상적인 탐욕을 안고 가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산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불나방처럼 뛰어든 투기 세력을 잔혹하게 씻어내는 시장의 피비린내 나는 자정작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태로운 모래성이라도 누군가 고의로 모래알을 빼내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대형 산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잔혹한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시장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을 쥐고 흔드는 백악관의 주인이 툭 내뱉은 아주 어이없는 말 한마디에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쏘아올린 실언이 어떻게 여러분의 금 계좌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고 여러분의 금 계좌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뱉은 이 가벼운 한마디. 평소 그의 말버릇에 불과했던 이 대답이 180%나 부풀어 있던 위태로운 모래성에 정확히 명중하는 거대한 돌덩이가 된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좋다는 미국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피난처를 찾던 자본이 금으로 미친 듯이 쏠리면서 금값은 순식간에 5,600달러를 돌파하며 하루아침에 10% 넘게 폭등해버렸죠. 하지만 이 폭등은 축포가 아니라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달러가 박살나면 가장 피를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의 심장인 초대형 은행들과 국채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집어던지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숨통이 조여오는 비상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 모아온 금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돌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제국의 금고지기인 베센트 재무장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28일 헐레벌떡 마이크를 잡고 긴급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달러 정책을 지지합니다. 전날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억지 선언이었습니다. 거대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놓고 시장의 구두 개입을 단행한 겁니다. 어떻게든 국채 금리를 찍어 누르고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금 시장의 목줄을 강제로 비틀어버렸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자 불안하게 쌓여있던 모래알들이 일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매물들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15%라는 끔찍한 폭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금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트럼프가 사고를 치고 놀란 베센트가 허세를 부리며 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어설픈 촌극이 여러분의 계좌를 강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걸 보니 덜컥 겁이 나십니까?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손절 버튼에 손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십시오. 겉으로는 정부의 입김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폭락장 이면에는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또 다른 사냥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세를 핑계 삼아 여러분의 금을 강제로 빼앗아간 진짜 세력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을까요? 그 소름 돋는 학살극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 금을 샀다면 과연 이 시장에서 며칠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단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계좌가 통째로 날아가는 기적을 보셨을 겁니다. 수익률 50배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비투에 뛰어든 대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끔찍한 강제 청산의 피바람입니다. 이 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자본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래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장의 진짜 얼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금값이 단기간에 180%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이어가자 이 거대한 황금 불기둥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불나방들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스스로의 자본은 쥐꼬리만 한데 금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조급함과 탐욕에 눈이 멀어 20배, 50배의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겁먹은 손, 위크 핸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거대한 모래성의 가장 꼭대기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가장 가볍고 쓸모없는 모래알들이었죠. 월가의 거대 자본과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이 먹음직스러운 불나방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실언과 재무부의 허세가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자비한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가격이 단 몇 퍼센트만 빠져도 50배 레버리지를 쓴 개미들의 계좌는 순식간에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물량들이 시장에 강제로 던져지는 이른바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허상의 모래알들이 연쇄 붕괴를 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는 산사태로 돌변해버렸죠. 수십 년간 투자를 해오며 수많은 폭락장을 겪었지만 개미들의 비명소리가 진동하는 이 잔혹한 학살극을 볼 때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을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의 탐욕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자본시장의 냉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정작용입니다.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 없이 빚으로만 지어진 부실한 꼭대기 층을 무자비하게 철거해야만 합니다. 겁먹은 손들을 시장에서 완벽하게 솎아내고 피를 말려야만 진짜 상승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탐욕스러운 불나방들은 모두 불타 없어졌고 시장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금값이 하늘을 뚫고 시원하게 반등할 일만 남았을까요? 불행히도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소름 돋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50년 전 똑같이 미친 듯이 오르던 금값이 무려 20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던 1974년의 끔찍한 악몽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고 고통스러운 악몽의 초입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지켜낼 1974년 평행이론의 소름 돋는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토막 난 계좌를 쥐고 무려 20개월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단기간에 460%가 폭등했던 자산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며 정확히 47%가
증발해버렸던 끔찍한 역사.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15%의 하락이 앞으로 다가올 20개월짜리 생지옥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4년 전 세계를 덮쳤던 금값 대폭락의 평행이론. 이 역사의 진실을 모른 채 그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뼈대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작금의 현실은 1974년의 악몽과 너무나도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당시 금값은 35달러에서 195달러로 무려 5.6배, 460%나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영원한 불기둥을 뿜어낼 것 같던 이 거대한 모래성은 단 한 번의 균열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무려 20개월 연속 하락하며 103달러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달러 선에서 출발해 180%가량 단기 급등하며 무섭게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5%가 무너졌죠. 과거 460% 상승에 47% 하락이 왔다면 이번 180% 상승에는 대략 20% 안팎의 뼈아픈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남은 금을 모두 내다 팔고 20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1974년에 모래성이 무너진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퍼지자 피난처였던 금에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하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폭풍우가 과연 잦아들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가 석유 중심의 경제였다면 지금은 핵심 메탈 중심의 경제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당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던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돈 나갈 구멍이 막히고 있었다는 뜻이죠. 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고 전 세계를 향해 끝없는 확전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1974년이 전쟁의 끝이었다면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돈 먹는 아마 새로운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토록 완벽하게 반대인데 도대체 왜 미국 최고위층은 금값이 조금 오르는 것에 가토록 사색이 되어 구두 개입이라는 발작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금값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 미국의 심장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부패하고 골마 터진 미국의 재정 상태. 철 지난 낡은 전함 25척을 짓겠다고 1,500조 원을 쏟아붓는 이성을 잃은 2,000조국의 충격적인 빚잔치. 다음 장에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미국 국채의 소름 돋는 민낯을 폭로해드리겠습니다. 1,500조 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단 한 명의 낡은 로망을 위해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미친 짓이 여러분의 금값을 방어해줄 가장 강력한 호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시장을 떠나신다면 앞으로 찾아올 일생일대의 부의 추월차선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겉보기엔 웅장하지만 그 밑바닥은 이미 심각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1년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위비를 단숨에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천조국이 아니라 2,000조국이라는 기형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 도대체 어디에 탕진하고 있냐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산 낭비는 바로 거대 전함 건조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낡은 거포 거함의 유물, 즉 초대형 배틀십 25척을 새로 만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 한 척에 들어가는 돈만 무려 30조 원. 현대해전은 무인 전투기와 드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수십조 원짜리 전함이라도 미사일 소나기 몇 방이면 그대로 심해로 가라앉는 거대한 고철 관역판에 불과하죠. 이 바보 같은 철 지난 로망에
한국의 1년 국가 예산 2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묻지마 포퓰리즘 현금 살포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기 한 명당 1,000달러를 쥐어주고 연소득 1억 4천만 원이 넘는 넉넉한 중산층에게조차 2,000달러씩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뭉텅이로 깎아주면서 국가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키는 최악의 빚잔치, 즉 빚을 내어 빚을 갚는 끔찍한 폭탄 돌리기가 백악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글로벌 자본을 굴리는 큰손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이는 나라의 차용증을 계속 믿고 사주시겠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이 미국 국채를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는 셀 아메리카의 공포가 터져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국가 펀더멘털이 박살나고 있는데 재무장관이 억지로 마이크를 잡고 강달러를 외친다고 해서 이 거대한 빚의 산사태가 멈출 리 만무하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채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미국이라면 당장 금리를 10% 가까이 확 끌어올려서 이 모든 위기를 힘으로 진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걸까요? 미국 연준의 손발이 완벽하게 묶여버린 소름 돋는 구조적 한계.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금을 더 쓸어 담고 싶어지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백악관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금리 인상의 치명적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20%.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며 금을 팔아치우셨습니까? 만약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려서 금값을 다시 박살낼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계신다면 당신은 월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호구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금 계좌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120%라는 미국의 부채 비율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0년대 당시 물가가 미친 듯이 뛰고 금값이 폭등하자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은 기준 금리를 무려 10% 안팎까지 자비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금리 망치를 휘둘러 인플레이션과 금 시장의 모래성을 동시에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고작 3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짊어진 빚이 가벼웠으니 금리를 마음껏 올려도 정부가 이자 부담에 짓눌려 파산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쓸데없는 전함 건조에 수천조 원을 쏟아붓는 방만한 빚잔치 덕분에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아득히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달러를 방어하겠다고 금리를 함부로 6%, 7% 이상 끌어올린다. 그것은 미국 정부 스스로 심장에 폭탄을 터뜨리는 완벽한 자살골입니다.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하고 결국 이자 비용에 목이 졸려 국가가 파산하는 끔찍한 연쇄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부르짖은 강달러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의 비루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장기채 대신 단기채만 꼼수로 발행하며 억지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얄팍한 속임수가 언제까지 통할까요? 시장은 이미 거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쏟아지는 미국 국채. 여기에 AI 센터를 짓겠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끝없이 쏟아내는 회사채까지. 이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빚더미를 사주지 않는 셀 아메리카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해진 결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연준은 조만간 다시 달러 복사기를 미친 듯이 돌려야만 합니다. 양적 완화, 즉 돈 풀기라는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묶여버린 연준의 손발, 영원히 고장난 금리 망치. 이것이 바로 금값이 일시적인 폭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기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펀더멘털입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이제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금값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기적의 비자 반등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자본시장은 여러분의 달콤한 희망 회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계좌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야 할 끔찍한 기간 조정의 늪.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비자, 반등의 헛된 환상을 무참히 깨부숴드리겠습니다. 0.1% 대폭락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휩쓸고 간 직후 기적 같은 비자 반등을 잡아내어 내 계좌를 단숨에 복구할 확률입니다. 혹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금값이 마법처럼 폭락 이전의 고점을 뚫고 날아가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만약 그런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며 이 폭풍 후 한가운데로 남은 전 재산을 밀어넣고 있다면 당신은 세력들이 파놓은 가장 잔혹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환상을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거대한 산사태가 휩쓸고 간 폐허 위에 하루아침에 다시 화려한 모래성이 쌓이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의 포식자들은 결코 여러분을 다정하게 태우고 전고점을 향해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는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찍힌 처참한 파란불을 보며 그들은 단 하나의 생각만 품고 있습니다. 내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판다. 바로 이 지독하고 간절한 본전 심리가 시장의 상승을 짓누르는 거대한 악성대기 물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값이 바닥을 딛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려고 하면 겁에 질린 개미들이 미친 듯이 본전 물량을 던지며 다시 가격을 지옥으로 내리꽂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시장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기간 조정의 끔찍한 시작입니다. 가격을 단번에 빼버리는 가격 조정보다 훨씬 더 악랄한 것이 바로 시간을 끌며 말려 죽이는 기간 조정입니다. 월가의 냉혹한 알고리즘 매도 기계들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시장을 뒤흔들며 여러분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겁니다. 반등하는 척 희망을 줬다가 다시 절망의 늪으로 쳐박고 바닥을 지지하는 척하다가 지하 안반수까지 뚫고 내려가 버리죠. 이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는 유자형 횡보장.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이 지루한 고문의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바로 시장에 남은 마지막 단 한 명의 개미마저 희망을 버리고 금을 던져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세력들은 가벼워진 몸집으로 진짜 상승의 백고동을 울린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헐값에 쏟아지는 금 실물을 싹쓸이하며 시장을 방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거친 밥그릇 싸움 한복판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섣불리 숟가락을 얹었다가는 그들이 일으키는 엄청난 꼬리치기 변동성에 휩쓸려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비자 반등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절대 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혹한 시간 동안 그저 손을 놓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낸 이 피비린내. 나는 공포장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갑을 여는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상위 1%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위기 대처법이자 여러분의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릴 최종 액션 플랜을 공개합니다. 160배. 단돈 35달러였던 금한 온스가 5,600달러를 돌파하기까지 뿜어낸 경이로운 수익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160배의 상승 랠리 동안 단 한 번의 폭락도 없이 평온하게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의 세계를 너무나도 순진하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영원히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거대한 부의 목적지로 향하는 항해에는 반드시 미친 폭풍우와 거대한 산사태가 수시로 덮쳐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끔찍한 공포는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자연스러운 파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부숴버려야 할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맹신하는 태도입니다. 팩트를 단호하게 짚어드리죠. 금은 절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얌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널뛰기 하듯 하루아침에 30%씩 내리꽂았다가 다시 70%를 치고 올라가는 극도로 변동성이 심한 야생마 같은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때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뿐 금 자체의 가격표는 세력들의 탐욕에 의해 언제든 무섭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15%의 폭락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아수라장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자본의 진짜 생리를 꿰뚫고 있는 상위 1%의 큰손들에게는 피가 끓어오르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평소 너무 비싸서 군침만 삼키며 쳐다보던 최고급 명품 자산이 정부의 어설픈 구두 개입과 겁먹은 개미들의 투매 덕분에 하루아침에 헐값으로 매대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반값 세일 스티커가 붙었는데 짐을 싸서 도망치는 바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갑을 활짝 열고 기꺼이 쓸어 담아야 할 일생일대의 명품 바겐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제국이 패권을 다투는 쩐의 전쟁 한복판입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 낡은 전함을 만들고 허공에 돈을 뿌리는 미국의 썩어가는 재정 상태는 단 한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화폐인 금을 향한 중국의 무자비한 싹쓸이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값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명백하고도 묵직한 펀더멘털입니다. 단기적인 폭락의 소음에 귀를 닫으십시오. 눈앞에서 벌어지는 세력들의 잔혹한 흔들기에 소중한 멘탈과 노후 자금을 뺏기지 마십시오. 공포에 질려 모래성을 탈출하며 손실을 확정짓는 불나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묵직한 닻을 내리고 세력들이 털어낸 황금을 헐값에 주워 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공포장이 연출될 때마다 묵묵히 저만의 명품 자산 비중을 늘려갈 것입니다. 160배의 기적은 결코 겁쟁이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동성 심한 자본시장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아 눈부신 부를 쟁취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분석과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